예, 오랜만에 민영배 의원, 무소속의 민 의원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실 최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 헌법 재판 청구한 것과 그리고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걸 꼬집고 있는데요. 일단 워싱턴에 도착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문 목적하고 소감 부탁드릴게요.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주 있었고요.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거고 요새 뭐 일하는 게 다 뭐 폰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안 계신데 굳이 꼭 FA 방문 때문에 이번에 꼭 오신 겁니까? 뭐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인데요.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하고 제가 여기 오는 거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동훈 장관 비판의 선봉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탈당 논란을 부른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씨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 봤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굴 편을 들거나 누굴 외압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 번도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셨죠? 외압은 받았지만 제가 들어준 적이 없다는 외압을 검수완박 관련해서 핵심 인물은 민영배 의원이요. 대통령과 소통령이 관종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아싸는 뭐 한동훈 씨라는 뭐 이런 직함 뭐 표현도 했는데 노돌 교수님 정치쇼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뭐 민형배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민형배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치쇼라고 말씀하시고 관종 경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이게 또 정치쇼를 벌인 게 바로 거기 주역이 바로 민영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죠. 예.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위헌적 법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런 그 검수완박법 절차적으로 특히 정당성을 잃어버린 그런 위헌적 법률이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바로 위장탈당 꼼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을 만든 게 바로 민영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위헌법률 심판 또 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우리 헌법에 돼 있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법 재판이 활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참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법률이다. 거기에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민영배 의원이니까 저는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영배 의원만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 의원이 이렇게 꽤 목소리를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당에 복당할 계획이십니까?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 안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은 민영배 의원의 그 법사위에서의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트린 행위입니다.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97그룹들,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민영배 의원의 이 위장탈당 의혹을 뭐 비판하고 있어요. 복당 문제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볼 것이다. 뭐 당내에서도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97그룹이 86그룹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일관되게 박용진 의원이든 강병원 의원이든 이런 거 민주주의 정말 규범을 깨트리는 행위다 질타하면서 복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세대 교체한다는 97그룹 제가 비록 여당입니다만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본인이 누가 봐도 꼼수인 탈당한 다음에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 아니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친 영상
우리 국민들이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을 이렇게 꼼수로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안건 소위라고 하는 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주는 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참 많이 써왔던 방법인데요. 이런 걸 용인하게 되면 다음에 누가 소수당이 되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나 국회 정당 운영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 계속 무소속으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국회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다음번 총선에서 이 민영배 의원에게 공천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민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중에 최초로 이재명 의원을 대선 경선에서 공개 지지 선언했던 예. 친이재명계의 핵심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민영배 의원 거취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겠지만 막상 당대표 되고 나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챙길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농후하다고 봐서요. 이재명 의원에게 이 97그룹의 의원들이 당대표 되더라도 민영배 의원 복당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답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위장 탈당 논란은 지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뭐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그걸 한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들어보자라고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을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 부분으로 다시 귀결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장경태 의원 등 이제 철험의 일부 의원들이 민영배 의원 지금 복당시켜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걸 일축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헌재 결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복당시켜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거 증명을 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일단은 헌재 결정 이후로 지금 미뤄둔 상황이고 대부분의 민주당의 스탠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마음이 좀 급한 거를 제가 좀 알 수가 있는 게 예. 제가 그 민주당의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제가 이제 패배 원인 분석 그 토론자로 한 두어 차례 갔거든요. 예. 갔는데 민영배 의원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소속인데. 예, 무소속인데 앉아 계셔서 이제 다른 의원들하고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검수완박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뭐 역할을 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비판을 했을 때. 면전에서 김 대표님 면전에서 인상을 썼다고요, 민영배 의원? 아니 뭐 그냥 안 좋아진 거죠. 뭐 저를 뭐 노려보거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적으로 나오니까 예. 본인의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의원 행사 모임이 있으면은 거의 다 참석합니다. 지금. 아니 사실 지방선거 때도 광주 예. 현장에서 선거운동 됐었잖아요, 민영배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복당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아까 전에 SNS도 내가 대여 투쟁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권에 도전하라는 이런 박용진, 강병원, 당내 97그룹이 민영배 의원을 비판했고 아직도 여전히 당대표에 출마하냐 마냐를 놓고 고심 중인 이재명 의원 얘기를 짧게 해보는데요. 이 의원 옆집이 대선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 출마 못하게 또 지금 저한테 어떻게 타격을 가해보려고 온갖 거짓말로 그래가 3년 7개월 동안 자기들이 고발해가 수사하다 무혐의란 거를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하고 있는데 사골도 이 정도 울고 먹으면 맹물도 안 나옵니다. 압수물이 좀 양이 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 확보하셨는지 좀. 관련 있는도 그렇게 자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여러 논란거리였었죠. 뭐 실체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순회동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이 이 경기주택공사 직원들의 합숙소였는데 왜 굳이 여러 합숙소 중에 여기에 옆집이 있냐. 그래서 이게 선거 사무소 아니냐.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GH 본사와도 굉장히 멀어가지고 굳이 저 순회동에 그 숙소를 얻을 필요도 없고 또 마침 도지사의 옆집을 얻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그 의심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인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이제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이것이 배달됐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다 먹었느냐. 만약에 그 옆집에서 선거 사무실이 있었다면
거기서 그 선거 도왔던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그 GH 당시에 그 이현옥 그 사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그 본인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성남 FC나 주빌리은행에서 그 고문으로 근무도 했고 그 전폭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를 돕는 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옆집에 그 편하게 사무실을 쓰라고 혹은 최소한 좀 옆집을 비워주려고 거기에다가 숙소를 마련하고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편하게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 출마를 못 해요. 어디까지나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그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선도 출마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법조인들 가운데는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다시 하나만 리마인드 다시 알려드리면 이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고 알려진 공무원 배모 씨와 그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았던 7급 공무원 사이에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때 배 씨가 무슨 말 하냐면 자기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다. 아들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초밥 10인분이나 어마어마한 양의 한우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단서가 바로 옆집에 있는 그곳에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대선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나눠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의심이고 그래서 직접 관련성 있는 팩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그 녹취록을 유추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단순히 기숙사를 제공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의 법카 불법 사용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파고를 이재명 의원이 넘어가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옆집 합숙소와 법인카드 논란이 뭐 의심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연관성이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요. 경찰의 오늘 압수수색 결과 얘기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